1억 있으면 3천만 원 정도는 구조적 성장하는 거.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틀려도요. 손해볼 리스크가 별로 크진 않아요. 안 간 거 제가 찾아봤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찾아본 게 두 개. 일단 너무 싸다 그냥. 예, 잃을 건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2023년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좀 어떤 주식을 좀 길게 보고 좀 주목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2023년은 저는 이제 일단은 지금 요즘에 소비재 기업들이 갑자기 또 좋아지잖아요. 뭐 중국이 리오프닝 하니까 금리가 또 요즘에 좀 국채금리 떨어지니까 인터넷 관련주도 올라가고 다 약간 소비주거든요. 사실 그쪽 섹터들이. 그래서 그쪽 섹터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야 이제 이쪽이 진짜 좋아지나? 그동안 소비재보다는 B2B라 그러죠. 예, 이 중간재 기업들이 훨씬 좋았는데 이젠 바뀌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단기 사이클이라 보고 있어요. 중국도요. 이 아이디어를 보시면 중국이 리오프닝해서 경기 좋아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이상 중국이 예전만큼 구조적으로 성장하겠냐 이거예요. 예, 저는 그건 좀 한계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거를 어느 정도 하면서 회복을 하는 거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빅 사이클이죠. 이런 사이클이 중국 소비주에서 나온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회복의 사이클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회복의 사이클이면요,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길게 보는 것보다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력이 있는 회사들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럼 과연 내년도에도 정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사이클은 뭘까? 아이디어 측면에서. 저는 결국엔 계속 저도 이제 보고 있는 게 리쇼어링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특히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에도 공장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였죠? 공장을 지을 때 옛날에는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똑같죠. 왜 중국에도 공장을 짓겠어요? 당연히 그게 경제학 관점에서는 그게 맞아요. 내가 CEO에도 중국에 짓는 게 유리하죠. 그렇죠. 비용이 훨씬 싼데 비용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이번에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했지만 TSMC 그 대만에서 반대가 그렇게 심했다고 그러잖아요. 인건비가 2배예요, 기본. 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거기 자재비 또 거기 사람들 교육하는 거 엄청나죠, 비용이. 이게 넘사벽인데 근데 왜 지어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웠던 지금 공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 CEO들도 왜 힘드냐면 그냥 돈이 있으면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게 우리의 기업들의 목표잖아요. 못합니다, 이제는. 리쇼어링 때문에. 왜? 중국과 미국은 이미 갈라섰고,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인들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공장을 지어주니까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 많이 생기니까 중산층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비효율적인 해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투표권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인들도. 이게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약간 이제 중국과의 대립 관계로 밀고 가면서 그리고 이제 안 올 수 있으니까 당근 주잖아요. 야, 미국에 지어? 내가 몇 조 원씩 깎아줄게. 세금 줄게. 태양광 만들 때마다 얼마씩 세금 깎아줍니다.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그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일단 그걸 받으니까 가는 거고 또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게 아주 나쁜 건 아닌 게 미국이 제조업을 부흥하잖아요. 근데 미국 스스로 못해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잖아요. 미국 제조업 되게 약하잖아요. 경쟁력이. 뭐 설계 이런 건 잘하지만. 그래서 그동안은 미국이 제조업 부흥할 땐 중국이 갈 수도 있었어요. 중국도 제조업 강국이니까. 근데 여기에 중국이란 선택지는 없어요, 이제. 그럼 어디예요? 중국이 없으면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대만, 뭐, 그 일본. 이런 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은 중국과 엄청난 제조업 경쟁 국가잖아요. 그래서 한국한테는 굉장한 이건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한국 제조업이 또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길이 좀 열리고 있다. 중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리쇼어링 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뭘까. 요걸 고민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미국만 하냐 이거죠. 유럽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원자재법 같은 거 지금 고민하고 있고 유럽도 뭐라고 했냐면 이거 너무나 중국 의존도가 큰 것 같다. 유럽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고 이번에 유럽이 되었잖아요.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몰빵하다가 러시아한테 완전히 된 걸 이제 직접 경험한 국가 중에 하나가 유로존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제조업도 야 우리 역내로 다 끌어와. 아. 이렇게 하자는 거죠. 대부분 중국 의존도 또 높잖아요. 지금 유럽은 더 심각해요. 미국보다. 의존도가 중국에 되게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저번에 스페인 대통령이었나요? 총리인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뭘 했냐면 삼성전자 또 만나고 갔잖아요. 와서 좀 반도체 공장 좀 지어주세요. 스페인에. 그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는 필요한데 자기네는 못 만들고 근데 공급망 불안하니까 여기다 만들어주세요. 그거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 인텔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큰 아이디어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내년에 끝날 이슈일까요? 전 몇 년 간다고 봐요. 예. 그리고 미국이 밀어붙이고, 아니, 미국 정치인들이 1, 2년 하다가 끝낼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소비를 증가시켜가지고 GDP를 올리기가 되게 어려운 게요. 소비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뭐 그렇죠. 내년에 또 공기 침체 온다는데. 그럼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경기 침체 오니까 우리 가만히 있는 그런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뭔가 펌프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설비 투자로 하지 않을까, 저는. 기업들 부추겨 가지고 야, 세제 혜택 줄 테니 공장 좀 지어. 일자리 만들어줘. 이거를 미국도 할 거고 유럽도 할 거고 우리 한국도 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2년 후에는 우리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2년 후에는 또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또 있어요. 이런 또 정치 스케줄하고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큰 사이클은 결국엔 제조업에서 나온다. 예, 제조업 중에서 미국, 유럽에 공장을 지어줄 수 있는 회사들. 그게 뭘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2차 전지가 그래서 간 거예요, 사실. 맞아요. 네. 2차 전지 말고도 뭐 LNG도 있겠죠. LNG 터미널 많이 질 거 아니에요. 뭐 유럽의 수출도 계속. 이게 그냥 올해 이러고 끝날 사이클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몇 년 이어질 사이클이고 LNG 터미널을 많이 줄 거예요. 미국, 유럽 이런 쪽에. 이제 독일이 얼마 전에 카타르하고도 뭐 계약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카타르에서 수입하려면 그 터미널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LNG 쪽 관련된 뭐 조선도 있을 거고 뭐 관관, 피팅 이런 쪽도 다 그쪽과 관련될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떠오르는 국가 어디입니까? 인도. 인도. 인도가 지금 떠올라요. 근데 인도도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인도를 선택한 것 같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왜냐면 인구도 똑같죠. 거기다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거예요. 인도랑 중국이 또 하필 사이가 대결한 거예요. 잘 된 거죠, 미국 입장에서. 야, 인도가 이제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러시아 견제하려고 아시겠지만 독일과 일본을 키워줬고 그 다음에 뭐죠? 러시아가 붕괴되고 나서는 이 중국을 키워줬죠. 중국을 이제 굉장히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네네. 근데 이제 이 다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인도를 키워줄 가능성. 그럼 인도도 그걸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인도가 내년도 스케줄을 보니까 인프라 투자랑 5G 투자 엄청 할 것 같아요. 이쪽. 그리고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인도 글쌓기 쪽, 뭐 이런 건설기계. 또 인도가 좋아지면 현대차도 좋아요. 또 삼성전자 네.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기다 5G 통신만 깔 거면 장비 회사. 통신 장비 회사들 주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잖아요. 주가 고점 대비 80% 빠졌어요. 진짜 처참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요, 인도에서 만약에 수주 나오잖아요. 불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인도에 또 삼성전자가 아시죠? 되게 친해요. 거기 그 인도 통신사랑 전자가 영업도 잘하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이것도 역시 설비 투자 사이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인도, 뭐 유럽, 그러니까 한번 그 섹터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뭐 통신 장비도 있을 거고, 2차 전지도 있을 거고, LNG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그런 이제 또 뭐 자동차 부품도 저는 괜찮게 봐요. 왜냐하면 거기다 전기차 공장 지어야 되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거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 로봇 이런 회사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사우디는 왜 얘기 안 하냐? 근데 저도 사우디는 좋게 보는데 저희 약간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 게요. 갑자기 이번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왜 그 고민을 하냐면 사우디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랑 MOU도 맺었잖아요. 하긴 할 텐데 우리 입지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좀 생각하는 게 중국이 여기서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사우디가요. 5G 통신 장비를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화웨이 거 쓴대요. 맞아요. 기사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사우디랑 또 적극적으로 하면요. 미국이 또 견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발 빼버렸잖아요. 사우디랑. 안 갔잖아요. 사우디. 예.
그 저도 약간 이거는 저의 그냥 내피셜이에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연결해 보면 중국이 여기서 너무 깊숙이 개입을 하니까 미국이 좀 불편해하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상관없이 사우디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수주 따낼 건. 아니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이거 먹을 건 먹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게 미국이 또 너무 강하게 야 너네 하지 마 사우디랑 견제하면은 또 괜히 불똥이 튈까 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 내피셜이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네옴시티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상황을. 왜냐면 네옴시티도 한번 올랐잖아요. 뭐 건설주 엄청 올랐었어요. 그 일부. 근데 그 투자 아이디어는 이미 노출이 됐는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이슈들이 또 생긴다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네옴시티는 조금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좋은 투자 아이디어, 또 관련된 섹터라든지 종목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1억 있다면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포트폴리오 그냥 구성 관점에서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30%는 꼭 1억이 있으면 3천만 원 정도는 뭐 어느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1,000만 원이면 300만 원이죠. 고배당주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배당주. 그게 안전판이 되고요. 이번에 보면 은행주들도 그렇게 빠졌다 이제 연말 배당 앞두고 주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배당주는 안전해요. 배당도 주고 또 주가 복원력도 되게 좋아요 사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배당주는 돈을 잘 법니다. 고금리 시대에 또 강하니까. 그래서 뭐 은행주라든가 뭐 카드 회사라든가 저는 뭐 그 고배당주 중에서 지금 최근에 못 올라간 게 삼성카드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회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고배당주도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좀 덜 오른 고배당주 뭐 삼성카드나 한국자산신탁 이런 회사들은 배당 기본 한 6, 7%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일부 넣어놓는 거 30% 정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70% 중에서 이제 절반 있죠. 50%는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 성장하는 거.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여전히 반도체 좋게 봅니다. 반도체도 결국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 여전히 좋게 보는 게 삼성전자 왜냐면은 어차피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공장을 많이 지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어지면요 고객사가 생겨요. 당연히 그 현지 업체들이 고맙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TSMC랑도 경쟁을 하겠지만 결국엔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도 고객사를 그 미국의 지음으로 인해서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또 3나노는 한국이 먼저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호재는 어찌됐건 간에 미국은 중국을 반도체 못 만들게 지금 엄청난 견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중국은 못 만들어요 사실상. 예.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한 시간을 벌어준 거죠. 경쟁사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좀 투자 말씀드리고 싶고 또 구조적 성장하는 것 중에서 저는 포스코홀딩스 아까 말씀드린 거 광물 네. 2차전지 쪽에서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가 틀리더라도 일단 싸서 크게 틀려도요 손해볼 리스크가 별로 크진 않아요. 0. 몇 배니? 예, 그러니까 하방이 되게 단단해요. 투자 아이디어 중에 제일 좋은 게 하방이 단단한 거거든요. 그쵸. 잃어도 크게 덜 잃어요. 예. 근데 만약에 아이디어가 바뀌어서 이게 먹히면 엄청나게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는요 주주 환원에 되게 적극적이라서 분기 배당 주잖아요. 분기에 한 1.5%씩 나와요 배당. 1년에 6%. 그래서 저는 좋고 또 리튬 업사이드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도 꼭 하나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장 많이 줘야 돼요. 전 세계에다가. 그리고 한국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 있죠. 이게 지금 약간의 계륵이 되고 있어요. 이 장비 반입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대체할 공장을 좀 지어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반도체 공장 지을 때 처음에 들어가는 인프라 장비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또 수혜를 받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짓겠습니까? 많이 짓겠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도 일단은 하나 정도 좀 편입을 해놓는 게 저는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뭐 자동차 부품 섹터들. 특히 전동화 부품 있죠. 이런 쪽도 하나 정도 넣어놓으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토탈해서 한 50% 정도 해놓으시면 좋겠고, 나머지 그러면 20% 남잖아요. 20%는 일단 이제 그 소비재 기업 있죠. 소비재 기업은 주도 섹터는 아닌데, 그 중에서 좀 못 간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저는 그냥 자동차? 지금, 제가 현대 기아를 지금 사면요, 재미는 진짜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이쪽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 기아가 일단 PER이 너무 싸요. 그래서 악재는 다 노출됐잖아요. 그래서 잃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자동차를 악재로 보는 거에 지금 두 가지죠. IRA 법안이 피해주죠.
인플레에서 그 맞아요. 네. 감축법 때문에 미국 현지 생산 안 돼서 보조금 못 받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지금 못 가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IRA 법안 좀 결함 있다, 알겠다. 자동차 쪽에 인정했고 좀 수정해보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바뀌어주면 일단 그것만으로도 모멘텀 돼서 주가가 한번 확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겠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더 잃을 건 없어요. 뭐 이미 그건 반영됐으니까. 근데 바뀌면 한번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실제로 지금 재고가 늘까봐. 그러니까 자동차가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많이 늘까봐. 이걸 걱정하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 돈 많거든요, 아직은. 소비 여력도 충분하고. 근데 너무나 극단적으로 내년에 차가 안 팔릴 걸로 예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미국이 실제로 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돼서 통화 정책을 완화 쪽으로 가면요. 결국 소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엔 그런 그림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너무 좋다가 아니라 최악에선 살만한 건 자동차다. 지금 이번에 유일하게 안 간 섹터가 자동차밖에 없어요. 진짜 안 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약간의 그 싸다는 측면에서 넣어놓고 마지막으로 안 간 거, 그러니까 안 간 거 제가 찾아봤거든요. 여기 오긴 찾아보니까 두 개 있어, 두 개. 자동차하고 네. 제지 제지 회사들 있죠. 뭐 아세아 제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휴가 아예 안 간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아니 그 원재료인 뭐 골판지 같은 것도 폐지 가격이 오를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폐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환경 문제 때문에. 그 원재료 비용은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골판지 수요가 쉽게 꺾이진 않거든요. 이커머스랑 연관동이 돼 있으니까. 예, 있으니까 꾸준하니까. 네. 근데 이게 고성장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 싸잖아요. 또 폐지 관련주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골판지나 이런 제지주들, 그래서 이 제지주 중에서 뭐 아세아 제지나 이런 것처럼 재무 구조 좋은 이런 기업들은 또 나중에 현금 많으면 배당도 더 늘려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현대 자동차 완성차하고 제지주는 일단 너무 싸다 그냥. 예, 잃을 건 별로 없다. 그 아이디어로 한 20% 정도.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말씀해 주셨으니까 덥석 사라는 게 아니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점검은 네. 기업별로는 한번 분석을 꼭 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이제 경기 침체 온다, 뭐 많은 분들이 또 여전히 제가 봐도요 비관적인 게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뭐 월가 CEO들이 다 비관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도 느껴봤잖아요. 다수와 반대로 할 때 성공 확률이 정말 높다는 거 아시죠? 맞아요. 진리죠. 네, 그건 진리예요. 네, 그거는 그리고 섹터도 똑같아요. 남들이 안 보는 섹터에서 큰 수익이 나요, 항상. 중국 소비주가 그랬어요.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봤어요. 불과 몇 주 전에. 여기는 안 돼. 근데 트리거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 뿜어버리죠. 어떤 경우는 거의 더블 올라간 기업들도 있어요. 뭐냐면 투자하실 때 항상 왜 다수와 반대로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한지 아는데, 근데 다수랑 반대로 한다는 게 그냥 야 이거 다수가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게 합당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소비주면 야 중국 리오프닝 언젠가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중국 사람들이 이러고 살겠어. 그 아이디어를 만약에 캐치를 하셨는데 당장은 모르겠지만 경쟁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FNF인데 야 이거 분명히 언젠가 풀 거야. 그래서 미리 좀 남들 관심 가서 사놨어요. 근데 운 좋으니까 지금 바로 반영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거는 명확해야 돼요. 남들이 안 보니까 그게 이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안 보지만 아까 제가 자동차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가 야, 혹시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바꿔주면 어떡하지? 그리고 언젠가는요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지금 피해주지만 내년하고 내후년에는요 그 현대차가 현지에서 공장이 일부 공장 개정을 하고요. 24년도에는 실제 현지 공장이 완성돼요. 그럼 결국 시간 지나면 만들어요. 그러면 인플레 이제 혜택 받는 거죠. 그때부터는 또.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언젠가는 이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있는지 또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투자하실 때. 그래서 첫 번째가 남들의 너무 대중적인 의견 따라가지 마시고 남들이 안 보는 것 중에서 한번 골라보시되 그게 저평가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이게 언제 한번 회수가 될 수 있는 그 아이디어까지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당장은 재미없어도요. 적어도 크게는 안 당해요. 안정적으로 수익도 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게 1년에 진짜 몇 번씩은 나옵니다. 이게 해보시면. 그래서 여유 가지시고 한번 이 방송 보시고 앞으로 그런 걸 그러니까
10%라도 20%라도 진짜 1년에 한 몇 개라도 그거를 한번 수익을 내는 경험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거 나중에 진짜 저는 큰 자산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네. 이게 진리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막 달리는 그런 주식들보다도 지금 약간 소외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못 오른 주식들 중심으로 투자 포인트와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공부하기 좋은 시기니까 꼭 한번 보시고 또 관심 정보에 넣어 놓으신 다음에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